시험이 오늘 울산에서도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언어 영역이 조금 지난해보단 쉽게 나온 것 같아요. 과목별 난이도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결시율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 현대자동차 노사 간 특별협의가 79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을 뿐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울산 시민의 식수원인 회화댐 상류에서 폐기물로 추정되는 다량의 검은 흙이 발견됐습니다.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등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부채를 갚아주겠다며 1억 7천만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울산시가 2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감안해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복지와 R&D 예산은 최대한 늘렸습니다. 울산시가 지역 항공사인 가칭 에어울산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고 설립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PWA 세계 윈드서핑 대회를 계기로 해양 레포츠 센터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생 주민들도 해양 스포츠를 활용한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시후가 연쇄살인범으로 열연한 액션 스릴러 나는 범인이다가 개봉했습니다. 이번 주말 볼만한 영화를 시네마 산책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목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울산에서도 대입 수능 시험이 오늘 무사히 끝났습니다. 수시 모집 증가로 수험생 결시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자 수험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고생했다는 가족들의 격려와 큰 짐을 내려놓았다는 안도감에 대부분 표정은 밝았습니다. 시험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지만 대체로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소리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사탐도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한국 지리가 특히 어려웠고요. 나머지는 지난해랑 좀 비슷비슷했는데 언어 영역이 조금 지난해보단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수능 출제본부는 영역별 만점자를 1%대에 맞추기 위해 무난하게 출제했다고 밝혔지만 언어를 제외하고는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수리는 가와 나가 모두 어려웠고 외국어도 약간 어려웠으며 나머지 과목도 까다로운 문제가 섞여 체감 난이도가 상승했습니다. 올해 대학 입시에도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이 제일 유리한 형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능에 대한 정확한 가채점을 바탕으로 수시가 유리한지 정시가 유리한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올해 울산 지역 수험생 15,000여 명 가운데 12.05%가 응시하지 않아 결시율이 사상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수시 모집 비율이 62.9%로 늘어난 데다 전문대학도 충원 합격자까지 정시 지원을 금지하도록 바뀌면서 응시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수능은 끝났지만 수시 2차와 정시 모집이 곧바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정확히 가채점을 내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입 전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능에서 순찰자와 오토바이를 통해 모두 37건의 112 지원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각 수험생을 태워주거나 신분증을 전달해준 사례가 많았으며 반입 금지 품목인 전자시계를 찬 수험생에게 예물시계를 빌려주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범석홀 택시기사 20명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수송 봉사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오늘 불법 파견 문제를 놓고 9번째 특별협의를 가졌습니다. 79일 만에 마주 앉았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 9차 특별협의를 가졌습니다. 지난 8월 8차 협의 이후 79일, 철탑 농성이 시작된 지 22일 만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문제였습니다. 회사 측은 고공농성과 최병승 씨 문제 해결, 3천여 명 정규직 채용, 하도급 근로자의 처우 개선, 그리고 해고자의 하도급 업체 재입사 등 비정규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일괄 타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최병승 씨를 뺀 나머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불법 파견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라는 입장입니다. 사내하청 문제는 현실에 맞게 풀어가야 합니다. 특별협의가 다시 열리게 된 만큼 회사는 노조와 함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비정규직 지회는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라는 당초 요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우리는 대법 판결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현대자동차가 아시겠지만은 순수익의 6% 정도면 충분히 모든 산하청 우리 노동자들 정규직시키고 남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사내 비정규직 8,006명 가운데 6,299명을 분석한 결과 87.8%인 5,531명이 입사한 지 2년 이상 된 불법 파견 대상자로 확인됐다며 이들을 정규직화하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회사 측에 좀 강하게 요구할 것이고 어떤 간에 지금 최병성 해고자가 이미 대부분의 최종 판결이 난 만큼 회사 측은 성실하게 책임 의지를 가지고 이번 협의는 결국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다음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노동계가 철탑 농성과 연계해 비정규직 문제를 대선 쟁점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 노노 간에도 이견이 있어 앞으로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울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긴축 기조 속에 올해보다 2.5%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선 문수 경기장 관중석 3층에 유스 호스텔을 짓기 위해 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장미원 확장 등 울산대공원 시설 개선 사업에도 모두 4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수소타운 조성에 18억 5천만 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건립에 18억 원 등 모두 30개 새 사업이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내년도 살림으로 올해보다 2.5% 증가한 2조 5,491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긴축 기조를 유지했지만 복지와 R&D 분야는 예외로 했습니다. 경상경비는 감축 내지 동기를 하고 성장 동력과 관계되는 R&D 투자, 그다음에 우리 맞춤형 복지와 관련되는 예산은 대폭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은 울산 야구장 건립에 116억 원, 영남 알프스 복합 웰컴센터 47억 원, 태화루 44억 원, 범서도서관 20억 원, 중부소방서 이전에 63억 원 등입니다. 울산대교 500억 원, 옥동농소간도로 618억 원, 신항만 부두 연결도로 70억 원, 바이오화학 실용화센터 건립에 3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시의회 의사당 증축 예산 27억 8천만 원도 편성됐습니다. 내년도 울산시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4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120만 울산 시민의 식수원인 회하댐 상류 지역 모습입니다. 하천 공사를 하다가 파낸 시커먼 흙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폐기물인지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 비 소식이 예보돼 있어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과 경남 양산시 경계인 웅상읍 용당리 회야강 상류. 하천 정비공사 현장에 시커먼 흙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강폭을 넓히기 위해 하천 주변을 파헤치던 중 발견된 겁니다. 3m인데 묻힌 거는 한 1m 정도 묻혀 있어요. 묻어 있는 걸 갖다가 모으는 거를 갖다가 한쪽으로 좀 모아놔. 땅 속에 묻은 지 10년 정도 된 걸로 추정됩니다. 흙더미 속에선 폐비닐과 폐건축자재 등이 발견되고 악취까지 진동하는 점으로 미뤄 누군가 폐기물을 파묻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미 상당량이 하천바닥 평탄용으로 사용된 걸로 추정됩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경남도청은 이곳에 대해서 공사 중지 명령만 내렸을 뿐 다른 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덮개 등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아 이번 주말 비가 내릴 경우 울산 시민의 식수원인 회야강으로 침출수가 그대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커먼 흙이라서 보기가 그래서 그렇지 지금 성분 검사를 안 해보고는 이게 폐기물도 아니다 단정 짓기가 힘든 상태지. 경남도청은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으며 폐기물로 밝혀질 경우 폐기 처리하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PWA 세계 윈드서핑 대회를 통해 해양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울주군이 해양 레포트 센터 건립에 착수했습니다. 서생면 주민들도 해양 스포츠 활성화에 팔벗고 나섰습니다. 이다루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세일들이 군단을 형성하며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파도를 가로지르며 힘차게 달리는 해양 스포츠는 바다와 사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울주군은 PWA 세계 윈드서핑 대회를 계기로 해양 스포츠 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해양 레포츠 센터 건립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했습니다. 290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는 해양 레포츠 센터에는 장비 보관장과 스킨스쿠버 교육장, 모터보트 면허 시험장을 갖추게 됩니다. 인근에는 유스 호스텔과 오토 캠핑장이 조성돼 체류 체험형 관광 자원으로 활용됩니다. 해양 레포츠 센터는 해양 스포츠 대중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해양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 스포츠 발전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해양 레포츠 센터는 오는 2015년 9월에 완공됩니다. 서생면 주민들도 한수원과 함께 수백억 원의 원전 특별 지원금을 해양 스포츠 활성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서생면 발전 용역을 주면서 해양 레포츠 센터에 중점을 두고 함께 성장하면은 앞으로 그 천혜의 우리 서생 지역도 함께 갈 수 있지 않느냐. 세계 윈드서핑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울중과 주민들은 이제 해양 스포츠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울산 현대가 모레 저녁 문수 경기장에서 열리는 아시아 클럽 축구 챔피언전에서 승리하면 최소한 27억 원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현대는 또 상대팀인 사우디의 알 아흘리에 지더라도 준우승 상금 8억 원을 받게 됩니다. 울산 현대가 이번 경기에 이길 경우 오는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피파 클럽 월드컵 출전권도 얻게 돼 최소한 11억 원의 출전료를 추가하게 됩니다. 울산 현대는 결승전을 앞두고 내일 오후 울산 현대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울산시가 지역 항공사인 가칭 에어울산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역 항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설립 추진위원회도 조만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항공사가 설립되면 경제성이 있는 김포와 제주, 인천 등 국내선에 우선 취항한 뒤 중국 동남아 등 국제선으로 확대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기준 시가가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릅니다. 국세청이 내년 전국 오피스텔의 기준 시가를 3.17% 올린 가운데 울산은 7.9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울산 지역 상가 기준 시가도 내년부터 0.97%가 올라 대구 1.52%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박시우가 연쇄살인범으로 나오는 액션 스릴러 나는 살인범이다가 개봉했습니다. 터치 그리고 업사이드 다운도 울산 극장가에서 관객놀이에 나섰습니다. 15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살인 사건. 공소시효가 끝난 순간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서전을 출간하고 수려한 외모와 말솜씨로 일약스타가 됩니다. 범인을 쫓던 형사가 마지막 미해결 사건을 파헤쳐 범인을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반전과 액션이 펼쳐집니다. 위아래가 거꾸로 공전하는 두 개의 행성. 정반대의 중력이 존재하는 탓에 두 세계의 만남은 금지됐지만 비밀의 숲에서 만난 두 남녀는 강렬한 끌림을 느낍니다. 중력을 거스른 사랑, 기발한 상상력과 환상적인 화면이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너 이걸 어떻게 사람한테 줄 생각을 해? 중학교 사격 코치로 일하다 음주교통사고로 학생을 친 남편과 합의금을 마련하려다 병원에서 쫓겨난 아내. 설상가상으로 어린 딸이 사라진 걸 발견하고 가족은 깊은 절망 속에서 기적을 발견합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의 사랑을 말해주는 휴먼 드라마입니다. 시네마 산책 김혜진입니다. 급식 조리원 등이 소속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내일 하루 파업을 벌이기로 해 울산에서도 일부 학교에 급식 차질이 예상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번 파업으로 235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월봉 초등학교 등 6개 학교가 내일 하루 급식을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는 급식 종사자 500여 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가 교육감의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내일 파업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카카오톡으로 회원을 모집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7살 장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과 상습 도박자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4월부터 남구 신정동의 한 원룸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이팅할 수 있는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20개를 운영하면서 2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 서버를 두고 단속을 피해왔으며 성인 PC 게임장의 고객들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돈을 뜯어낸 45살 정모 여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43살 박모 씨에게 주식 투자로 번 36억 원을 양도 형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박 씨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면 빚을 갚아주겠다고 속여서 양도세 명목으로 1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실제 돈을 양도받은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를 50여 차례에 걸쳐 박 씨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유흥업소에 여성을 소개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34살 김모 씨 등 보도방업주 1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남구 삼산동과 달동 일대 유흥주점에 여종업원을 소개해주고 업주 1명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비슷한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보도방업주 5명도 쫓고 있습니다. 최근 남구의 한 귀금속 매장에서 귀금속을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한 40대 남자가 귀금속 매장을 찾아 잠시 뒤 반지를 찾아가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5만 원을 맡기고 사라진 뒤 20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1쌍이 도난당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자가 건넨 5만 원권 지폐에 지문 감식을 벌이는 한편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주들 간의 갈등으로 전통시장 한복판에 철벽이 생겨 상인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시장 이사회가 이 철벽을 철거했습니다. 중구 학성 새벽시장 이사회는 개인 사유지이긴 하지만 통행로를 막는 철벽으로 인해 시장 전체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지주 동의 없이 일단 철벽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역의 배꼽에 해당하는 지리적 중심점이 울주군 범사업 구라리 백천마을 뒤편 산 38의 6지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하는 지적 재조사의 측량 기준점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곳을 상징화하거나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남산에, 광주시는 서구 지평동에, 경기도는 한반도 지도의 중심이 되는 연천군 정고급에 각각 지리적 중심점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훼손 논란을 빚었던 울산시 유형문화재 6호인 북구 어물동 마애열의 조화상 일대가 역사공원으로 조성됩니다. 북구청은 내년 2월까지 사업비 2억 원을 들여서 이 일대 19,000제곱미터 부지에 주차장과 진입광장 그리고 산책로 등을 갖춘 역사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천 강변에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체육시설이 조성됩니다. 중구청은 중구 인삼병원 앞 동천간 둔치 15,000제곱미터에 노인들을 위한 9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과 에어로빅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고등법원 원해재판부와 가정법원 울산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이 오늘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앞으로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각 직능단체별로 유치 건의문을 만들어 이달 안에 정부와 대법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목동 농소간 국도 7호선 개설공사로 이주하는 중구 태화동 주민들이 혁신도시 내 부지 대신 다른 2주택지를 마련하고 보상가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2주택지는 LH공사, 도시공사 등과 협의하고 있으나 보상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은행은 자매결연을 맺은 울산 지역 풍물예술단 버슴새에 공연 지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경남은행은 지난 2007년 울산시의 메세나 운동에 동참해 버슴새에 해마다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버슴새는 이 도움으로 매년 3차례씩 공연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정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 인증판 제막식에 오늘 서남 어린이집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에서는 병영 어린이집과 벽산 우진 아파트 어린이집, 그리고 농소 어린이집이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로 지정됐습니다. 사단법인 식생활교육 울산 네트워크는 오늘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가래떡데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통 음식인 가래떡의 의미를 되살려 우리 농업을 살리고 창설로 변질된 빼빼로데이의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주군은 오늘 서생면 간절곶 스포츠파크 인근 야산에서 2012년 숲 가꾸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봄에 심은 편백나무에 비료를 주고 넘어진 나무를 세우는 등 생육 환경 개선 활동을 벌였습니다. 수능일인 오늘 입시 추위는 없었는데요. 이상미 캐스터, 내일 날씨는 어떤가요? 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가 되겠는데요. 모레까지 큰 변화 없이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모레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마스크나 목도리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화창한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8도, 대구는 6도 등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영남지방은 가끔 구름 많다가 차츰 개겠습니다. 한낮으로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밀양과 경주 18도, 포항과 부산 1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은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도 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